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됐어요? 글 쓸 준비됐습니까? 네, 우리 친구들 글쓰기 좋아해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오늘 글쓰기잼 순서는요, 먼저 어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알면 좋을 어휘를 알려주고, 글쓰기 재료를 한번 모아보고, 오늘 어떻게 글을 쓸지 알려주고, 글을 씁니다. 글을 다 먼저 썼으면 퇴장이 가능한데요. 나중에 이제 인증을 할 때 다른 친구의 글을 2개 이상 보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내가 혼자 글을 쓰는 것보다 이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썼나 하고 보면은 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어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어휘는요. 각광이라는 말이에요. 각광. 자, 각광이 어떤 상황이냐? 1번. 조명이 눈에 들어와서 눈이 부시는 상황이다. 2번. 발표를 너무 잘해서 모두의 관심을 받은 상황이 각광을 받은 상황이다. 3번.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어색해진 상황이 각광을 받은 상황이다. 자, 1번, 2번, 3번 중에 각광을 받은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한번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세요. 하나, 둘, 셋. 지금 이제 1번, 2번, 네. 1번을 표시한 친구들도 많이 보이네요. 자, 이제 각광은요. 이제 너희들 말대로 광은 빛광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눈이 부시는 게 이제 그냥 이 한자만 보면은 맞는 건데 이 각광이라는 뜻은 2번 모두의 관심을 받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한테 빛이 집중되듯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탁 될 때 각광을 받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배우가 이번 영화로 크게 각광을 받았대. 친구가 만든 어플이 지역 내에서 각광을 받았어. 야, 넌 항상 발표 시간에 각광을 받는 것 같아. 야, 너 글을 쓰면은 친구들이 다 잘 썼다고 해서 각광을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다 주목해주는 상황을 각광을 받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걸 인쇄를 했으면 여기 예문 만들기. 인쇄를 안 했으면 자기 공책에다가 각광을 받다. 이게 관심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이거가 들어가는 예문을 2개 만들어서 써볼 겁니다. 만약에 나는 도저히 만들기가 힘들어요 하면은 이 선생님이 만들어서 보여준 이 예문을 참고해서 한번 만들어 봐요. 만약에 나 2개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1개. 근데 나는 2개까지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2개의 예문을 지금 만들어 봅니다. 각광을 받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주목을 확 받는 것일까? 자, 만약에 아직 예문을 못 만들었다. 그러면은 여기 하나만 만들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글쓰기 주제를 한번 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희가 만든 거 하나 예문 볼게 하면 아까 연예인이 등장하자 큰 각광을 받았다. 저 연예인들은 각광을 많이 받죠. 좋아요. 자, 오늘의 글쓰기 주제는 내가 조선시대로 간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 이게 이제 글쓰기 주제예요. 우리 친구들 조선시대에도 여러 가지 직업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그냥 농부만 있고 양반만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직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어떤 직업이 있었는지 선생님이 말을 해줄 거고, 그럼 나는 어떤 성향인지 생각을 하면서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지 한번 생각하면서 글을 써볼 거거든요. 자, 먼저 선생님이 조선시대의 20개의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지금은 뭐 메모하거나 쓰지 않아도 되고요. 선생님 설명 한번 들어보면 돼요. 재밌게. 행동파, 현장 전문가의 글쓰기, 아니, 직업들이에요. 자, 첫 번째 직업은요, 보부상이에요. 보부상.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그림? 지게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탁 메고 다니죠. 보따리 장수예요. 보상. 그리고 등에 짐을 지고 다니는 등짐 장수인 부상. 그래서 보상이랑 부상이 합쳐진 말이 보부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국의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소금, 미역, 생선, 뭐 그때 조선시대 당시에 이제 아이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 비단 이런 것들을 다 사고 팔면서 유행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 박순이야. 처음 본 사람들이랑도 말도 잘해. 나는 마당발이야. 찰떡 성향이지. 그러면 나는 나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물건 파는 보부상 할래. 내가 조선시대였으면 보부상이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금화관이라는 직업도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 자, 금화관은 조선시대의 119 소방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불이 나면은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금화군이 이제 조선시대를 이렇게 불이 나면 끄는 그런 군대 같은 건데 그걸 지휘하는 대장이 금화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초가집이 그 당시에는 많아서 불이 한 번 나면 온 마을이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불을 감시하면서 불이 나면은 도끼와 물을 들고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이 금화관이었다. 그러면서 나는 정의감이 넘쳐. 약한 사람을 보면 꼭 도와줘야 해. 나 체력도 좋아. 긴박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할 수 있어. 그러면은 나는 금화관의 아주 찰떡 성향이구나. 내가 조선시대로 돌아갔다면 금화관이라는 직업을 가졌을 거야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직업. 조선시대는 이런 직업도 있었어요. 착포갑사. 호랑이 잡는 특수부대입니다. 조선시대에 마을에 호랑이들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호랑이를 잡는 직업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술 실력이 가장 뛰어난 군인들을 뽑아가지고 호랑이만 전문으로 사냥을 하게 한 최정예 스파이 특수 부대를 만들었어. 그래서 나는 태권도 잘해, 합기도, 운동 이런 거 잘하고, 몸 쓰는 거 좋아하고, 무서운 놀이기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강심장이야. 그러면은 나 조선시대의 차코갑사로 한번 활동을 해볼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은 호랑이 잡으려고 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너희들 어떠니? 무서워요? 자, 그 다음 조선시대 또 직업에 마두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말을 사람들이 타고 다녔으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교통수단이었겠죠. 그리고 국가의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말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직업이었는데 말이 아프면 약초를 다려주고 말의 성격을 파악해서 길들이는 아주 소중한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말 수의사인 거죠. 나는 강아지, 고양이 이런 동물을 사랑하고 마음을 잘 읽고 꼼꼼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생명을 소중히 다룰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은 나 조선시대에 마두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는 행동파 현장 전문가였고, 이제 좀 두뇌파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으로 하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자, 조선시대 이런 직업이 있었어요. 각회야, 각회. 그래서 너희들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는 직업 알아요? 만약에 내가 이제 이사 간다라고 하면 우리 집이 이사 가면 부동산에 가. 그래서 거기에서 아파트나 뭐 다른 어떤 집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여기 어때요? 여기 어때요?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시대에도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그때도 집을 사고 팔고 땅을 사고 팔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부동산 중개인으로 집을 구하는 사람, 집을 파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거래가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줬어요. 근데 이때 양쪽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면서 서로 기분 좋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 회가 공인중개사였다, 조선시대에. 나는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판단력도 뛰어나고 약속도 잘 지키고 눈치도 빠르고 사람의 마음도 잘 맞춰줘. 나 용돈 기입장 쓰는 거 좋아하고 돈이나 경제에도 관심이 많아. 나 그렇다라고 하면은 나 조선시대에 각회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집을 소개해주고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조선시대에 또 이런 직업도 있었다. 책회, 석회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책들이 있었는데 그 선비들한테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이 있는데요. 한번 볼래요? 하고 책을 구해서 갖다 주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책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고 구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책회 사람이 책을 구해가지고 선비한테 구해서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걸어 다니는 도서관 검색 창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좋아하는 분야, 아이돌이든 게임이든 뭐 책이든 이런 것들을 백과사전처럼 줄줄 꿰고 있다. 새로운 정보를 찾고 추천해 주기를 좋아하는 정보왕이다. 그러면은 나는 책회, 석회가 딱 맞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조선시대에 이런 직업도 있었습니다. 외지부, 조선의 변호사야. 그 당시에도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가난한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토 앞에서 대신 말빨과 법률 지식으로 재판을 싸워주고 이겨내주는 조선시대의 멋진 전문 변호사였어요. 나 말싸움 잘하고 절대 안 지고 논리적으로 따지기 1등이다. 친구가 억울한 일 당하면 참지 못하고 같이 화내주는 정의의 사도다. 뭐 이런 성향이면은 내가 조선시대의 변호사인 외지부라는 직업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조선시대 직업인 훈장님이에요. 김홍도의 그림이에요. 서당에서 아이들한테 천자문, 올바른 예절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지금의 선생님이죠. 근데 이제 글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 고민도 들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어른이었어요.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아는 거 남에게 설명해 줄 때 희열을 느끼는 대원. 친구들의 싸움을 잘 말려주는 다정한 단장 스타일. 뭐 이럴 때 나는 조선시대 훈장님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전기수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앞에서 재미있게 소설이나 옛 이야기를 막 실감나게 들려주는 거야. 옛 이야기꾼이에요. 목소리랑 표정이랑 바꾸고 뭐 그때 당시에는 텔레비전도 없었고 라디오도 없었고 뭐 유튜브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면 여기는 사람들이 막 재밌어가지고 듣고 있다가 돈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책 읽기도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지금으로 따지면 스토리텔러나 유튜버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재미있는 이야기 만들어거나 들려주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은 나 조선시대 때 돌아가면 전기수였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조선시대의 사관이라는 직업이에요. 자,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던 사람이에요. 왕 옆에서 이렇게 역사 기록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나라에서 중요한 그런 사건들을 꼼꼼하게 기록해가지고 후세에 남기는 역할을 했고, 지금도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그런 역사가 기록된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 기록한 내용은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보고 고칠 수가 없어. 나에 대해서 나쁘게 썼어? 그거 지워!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절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글 읽고 쓰는 거 좋아하고 관찰력이 뛰어나고 정직하게 또 써야 되겠죠. 책임감이 강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역사를 남기는 일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나 조선시대에 사관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역관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으로 따지면은 통역사인데, 그러니까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 이렇게 다른 나라, 외국 사람들이 그때도 말이 달랐겠죠. 통역하고 번역하던 말을 했어. 중국, 일본 이런 다른 나라에 이제 무역하고 외교를 할 때, 이런 말이에요 하고 번역해주는 말을 했다. 나 외국어 배우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또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도 좋아한다. 그러면 조선시대 돌아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 이렇게 서로 통역해주고 번역해주는 역관으로 살았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채타민. 자, 채타민이 어떤 직업이냐? 스파이예요, 스파이. 근데 조선시대에 이 적의 움직임을 몰래 살피면서 중요한 정보를 모았던 비밀 첩보원 채타민이라는 직업도 있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에 숨어 들어가서 나라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왕과 군대에게 전했죠. 용감하고 침착하고 관찰력이 뛰어나고 위기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판단하는 친구에게 잘 어울리는 직업이고요. 새로운 걸 탐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걸 좋아한다면 나 채타민, 스파이 하면서 이 왕한테 정보를 알려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좀 두뇌, 머리를 쓴 거였다면 이번엔 예술가, 감성 금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에 이런 직업도 있었어요. 자, 곡비인데 곡비. 양반집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슬프게 울어주는 직업이야. 이런 직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슬프게 꾸며서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엄숙하고 경건하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감정 예술가였죠. 지금으로 따지면 배우지, 배우 연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친구가 울면은 같이 눈물을 흘리는 공감 능력이 좋아. 감수성이 풍부해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고도 몰입을 잘하고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감정 연기하는 거 나 좋아한다. 그러면은 곡비라는 거를 해보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직업이 있을까 궁금하죠? 자리장이, 자, 이 그림 본 적 있나? 이건 그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제 돗자리를 깔았어요. 근데 그 돗자리를 아주 촘촘하게 예쁘게 만들어낸 장인이에요.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야 해서 엄청나게 집중력이 필요하죠. 나 레고 조립하는 거, 비즈, 뜨개질, 이런 거 손으로 사부작사부작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 우리 사과잼 대원들. 한 번 시작하면 엉덩이 안 떼고 끝까지 해내는 집중력 대왕이다. 그러면은 나 자리장이를 한번 하면서 돗자리를 봤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직업이 뭘까? 숙수예요, 숙수. 이 조선의 셰프인데 우리 대장금 이렇게 해서 장금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 주로 남자가 이 임금님이 먹을 음식을 궁중 요리사 가장 이제 위에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잔치나 중요한 행사를 할 때 수많은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왕실의 식탁을 책임졌던 사람이 이제 숙수야. 그러니까 조선시대 요리사는 요리사인데 특히나 임금님의 식탁을 책임진 이 요리사, 숙수예요. 나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뭐 아직 요리를 안 해봤지만 요리에 관심이 많거나 아니면 손재주 뛰어나거나 위생이나 질서를 잘 지키는 친구에게 어울린다. 나 새로운 음식 뭐 만들거나 먹거나 하는 거 좋아하고 꼼꼼하고 하면은, 나 숙수로 살았으면 어땠을까? 숙수라는 직업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악공입니다. 악공은 조선시대의 음악가예요, 음악가. 그래서 조선시대 궁중에서 임금님과 왕실의 행사에 연주를 맡던 궁중 음악가입니다. 여러 가지 전통 악기를 연주하며 나라의 큰 행사와 잔치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 음악 뭐 악기 연주하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이런 거 좋아한다. 아니면 혼자 연주하는 게 아니니까 또 협동심도 있으면 좋겠고요. 아름다운 소리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싶다 그러면은 악공으로 사는 거지, 악공으로. 자, 그 다음에는 화원이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 조선시대에 그때 당시에는 카메라도 없었고 하니까 뭐 왕의 초상화라든지 궁궐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었다든지 동물이나 지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역할을 했던 거죠. 내가 그림 그리기 좋아한다, 관찰력 뛰어난다, 끈기 있게 연습한다,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표현하는 걸 즐긴다 하면은 이제 화원으로 살아보는 거죠. 뭐 신기한 직업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금박장이에요. 금박장. 조선시대 아주 얇게 만든 금을 옷감이나 공예품에 입혀 아름답게 꾸미던 전통 금박 장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제 왕들이 입었던 옷들 보면 이렇게 금박이 막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박았던 직업을 필요했던 거지. 금박장. 그래서 나 손재주가 뛰어나고 섬세한 직업, 이런 거 작업을 잘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고 하면은 금박장으로 살아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집중파, 기술 장인들 한번 볼 거예요. 의원, 의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의사예요. 조선시대에 침과 약초를 이용해서 환자의 증상을 살피고 몸에 맞는 약을 짓거나 침을 놓아서 건강을 되찾도록 했습니다. 사람을 돕는 마음 따뜻하고 과학과 생명에 관심이 있고 꼼꼼하게 살피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걸 좋아한다면 의원의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장장이에요. 조선시대에 이제 쇠로 여기에 농기구도 만들어야 되고 칼도 만들어야 되고 목도 솥도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되겠죠. 나 손으로 만드는 거 좋아해. 힘도 있고 끈기도 있어. 멋진 작품을 이렇게 쇠 같은 걸로 만들어 보겠어 하면은 대장장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상관이라는 직업도 있었어요. 관상관. 천문학자야. 조선시대 하늘의 날씨, 별의 움직임, 달력 이런 것들을 관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하늘이나 우주 이런 과학에 관심이 많다. 관찰력이 뛰어난다. 탐구하고 찾아내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관상감에서 이제 일을 하는 재능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장은 종이를 만드는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한지를 만드는 건데 한지를 만들 때 당나무라는 껍질을 삶고 두드려서 이렇게 정말 힘들게 한지를 만들었어. 이 종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종이가 정말 소중했던 거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 종이를 만드는 장인인 지장이라는 직업이 있었는데 손재주가 뛰어나다. 이것도 만들기 잘하고 종이접기, 캘리그라피 이런 거 잘하는 친구들은 나 지장으로서 종이를 만드는 건 어떨까? 이렇게요. 자, 수성공 건축가예요. 조선의 건축가. 그때 당시에 이제 성문도 쌓아야 되고 이제 여기에 뭐 성벽도 고쳐야 되고 하잖아요. 적이 공격을 하면은 무너지지 않도록 돌을 쌓고 성을 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들기 좋아하고 이것도 건축이나 설계에 관심이 많다. 건축가로서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수성공이라는 직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선생님이 직업들을 쭉 말해줬는데 어때요? 흥미롭지 않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생강문이라는 여기 자리가 있어요. 생강문. 만약에 선생님이 준 여기 종이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제 거기다 쓰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내 거 공책이라고 한다면 내 거 공책에다가 일단 선생님이 쭉 말해준 얘네들을 다 쓰는 거야. 왜냐면 일단 어떤 직업이 있었는지를 메모를 해놔야 그거 보고 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글을 쓰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고,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으니까 또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림은 참고로 하고 거기에다가 메모를 해서 오늘 배웠던 이 조선시대 직업들을 20개를 한번 써보세요. 보부상은 돌아다니면서 물건 팔고 했던 거다. 네, 지금 이제 선생님이 말했던 거 기억하면서 지금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금화관은 소방관이다. 착고갑사는 호랑이 잡던 특수부대다. 마두가 마을 수의사고였고 정기수는 유튜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어떤 거 설명했었지? 어떤 직업이었지? 생각하면서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글을 쓸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이제 여기 생강문 펼치기에다가 글을 쓰게 되는데요. 자, 선생님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우리 크게 세 문단으로 글을 쓰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나는 평소에 어떤 사람일까? 내 실제 성격이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쓰는 건데요. 나는 맛있는 걸 먹을 때 가장 행복하고 꼼지락거리며 뭐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 요리까지는 아직 아니더라도 뭐 아니면 요리 프로그램을 보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이 문단에서는 그럼 내가 이제 조선시대 사람이라면 이거죠. 만약 내가 조선시대에 살았다면 궁중요리사인 숙수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살았을지를 상상해서 간단하게 써주는 거예요. 나는 조선에서 제일 쫀득한 떡볶이를 개발해서 임금님에게 칭찬을 받고 부자가 뭐라고 혹은 만약 내가 조선시대였다면 왕의 얼굴을 그리는 화원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너무 잘생기게 그려서 상으로 아주 큰 기와집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해서 쓰고 마지막으로는 타임머신 여행을 마치고 나서 나의 솔직한 느낌을 지금의 내 꿈과 연결해서 쓰는 건데요. 뭐 조선시대 직업을 상상해 보니 재미있었지만 역시 치킨이 있는 현대가 최고다. 혹은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많은 직업이 있었다니 조선시대에서 살아보면 재밌겠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자, 쌤이 예시 글을 이제 먼저 보여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예시글을 어떻게 쓰냐면, 나는 평소에 내가 이제 평소에 이제 어떤 성향이었는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가족에게 간식을 만들어 주는 시간도 즐겁고 새로운 요리를 따라해 보는 것도 재미있다. 친구들은 내가 손재주가 좋고 꼼꼼하다고 말해준다. 그 다음 만약 내가 조선시대에 살았다면 하고 이제 이 문단은 조선시대에 살았다면 어떻게 했는지 쓰는 거예요. 궁궐에서 음식을 만드는 숙수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임금님 생신잔치에서 알록달록한 떡과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었을 것 같다. 내가 만든 음식을 먹은 임금님이 크게 기뻐하고 금반지와 기와집을 상으로 주셨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나를 조선 최고의 숙수라고 불렀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조선시대 어떤 직업이 되어 보니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앞으로 요리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고 커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멋진 요리사가 되고 싶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선생님이 또 하나 더 보여줄게요. 자, 나는 평소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이제 나의 성향을 쓰는 거예요. 책을 읽고 상상하는 것도 재미있고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즐겁다.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별로 떨리지 않는 편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에 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기수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시장 한가운데에서 신나는 모험 이야기를 실감나게 들려주어 많은 사람들을 모았을 것 같다.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내 이야기에 푹 빠졌을 것이다. 나는 조선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기수가 되어 전국을 돌아다니며 공연했을 것 같다. 하고 이제 지금 조선시대 전기수가 되어 상상을 해보니 정말 즐거웠다. 앞으로 상상력을 키워서 멋진 동화 작가나 웹소설 작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선물하고 싶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이제 꿈이랑 또 연결시켜가지고, 내가 커서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것까지 연결을 시켜서 쓰면 좋고요. 나는 좀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자, 여기 봐세요. 그래서 선생님, 저요, 제가 뭐 특별히 좋아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한다면은 이번 기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선생님, 저 잘하는 거 없어요. 하는데 이제 작은 장점도 다 생각을 해보면 있단 말이죠.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모르면 선생님, 전 동생한테 따지는 걸 잘해요. 따지는 거 잘하니까 변호사 할래요. 하는 경우도 있고 친구들 말을 잘 들어줘요. 아니면 만들기, 운동하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조선시대 직업이랑 내 성격을 한번 연결시켜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직업이 돼서 내가 뭐 왕에게 상을 받았다, 나라를 구했다, 유명한 사람이 됐다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써주고 직업 이름, 뭐 하원, 숙수, 여건 우리 봤던 거 있죠. 그 아까 그 20개 쓴 것 중에 이제 나는 한 개 골라서 쓸 거예요. 욕심이 많아. 아까 이제 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한다 하면 글이 너무 길어지면 또 힘들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그리고 아까 처음, 가운데, 끝. 처음에 내 모습, 조선시대 가면 어땠을까? 그다음 마지막에 느낀 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 볼 건데요. 선생님이 이거를 다 썼다. 그러면은 먼저 글을 썼으면은 퇴장해도 좋아요. 그리고 글을 다 쓰면 초등생활 처방전 카페에 이제 오늘 쓴 글을 인증해 주면서 다른 친구들의 글도 보면 좋고요. 선생님이 주문 이제 8시 50분 그리고 조금 만약에 친구들이 남아있다 그러면 9시까지는 켜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종료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쓴 사람은 먼저 나가고 나는 아직 못 썼다 그러면 9시까지 한번 써보고 그때까지도 못 썼다 그러면은 편안하게 이거 이제 채팅창이나 요 줌이 꺼져도 이제 다 마무리를 해가지고 한번 써보면은 좋아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여기 채팅창에 남겨두면은 선생님이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하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참고해가지고 내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조선시대에 갔으면은 이런 직업을 가졌을 거다. 그래서 내가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이런 느낀 점을 가졌다. 그래서 내가 좀 자신감 있게 상상을 하고 즐겁게. 근데 막 이런 직업은 조금 신분이 너무 낮은 직업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흥미있어 보이는 직업을 선택을 해가지고 글을 쓰는 거고. 선생님, 이거 남자들만 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냥 내가 흥미있어 보이는 직업을 선택해서 글을 써보는 거예요. 자,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 하고, 아니면 지금부터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화면 보면서. 아까 첫 문단에 뭐 어떻게 써야 되냐 하고, 이제 이거를 그러면 보여주면 더 나을까? 첫 문단에 이렇게. 나는 하고 나는 어떤지 쓰는 거야. 나는. 네, 두 번째 문단. 내가 조선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 거다. 그리고 내가 이 직업을 생각해 보니까 어땠을 거다. 그래서 내가 커서 뭐 되고 싶다. 나는 어떻다. 그래서 내가 조선시대 이런 직업을 갖고 싶다. 그래서 나는 커서 이런 직업 할 거다.